오늘은 소소한 재미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근우 저자의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 끝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신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이 좀 제가 와닿아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문의 제목이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나이가 많으시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죽음은 내게 더 발자국 더 하나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준다. 고마운 일이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고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따라서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함과 피해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은 재밌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가깝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히 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은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할수록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는 없다.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벼려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련돼서 항상 불안하고 또 후회도 많이 남는데 또 앞으로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실 더 큰 즐거움, 거대한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실망도 크고 우울감도 커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 결과에 어떻게 이제 어려움들을 풀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소소한 즐거움을 어떻게 최대한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각자의 경험에 따른 그런 방식, 그 중에서도 소소한 즐거움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복을 추구할수록 큰 실망과 우울감은 비례할 수 있다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오늘 좀 울림이 있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